어두운 밤, 불의에 맞서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선비 이진. 그의 피가 땅을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그 절규와 함께 한 산골 마을에 기이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의 작은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김헌, 네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는가? 죽은 선비의 원한을 품고 다시 태어난 아이. 과연 이 기묘한 운명의 시작은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밤, 영모의 누명을 쓴 선비 이진이 차가운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진, 대역죄인,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음모다. 김헌, 네 간교한 흉계에 이 나라가 썩어가고 있음을 천하에 알리리라. 내 비록 죽으나 나의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피 끓는 환기 속에서도 진실을 외치는 듯 비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었으나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가장 큰 결핍이었습니다. 만발을 멈춰라! 형을 집행하라! 차디찬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진의 마지막 절규가 하늘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피가 차가운 땅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 그의 억울함과 복수심은 새로운 운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썩었다. 으아!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선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절규였습니다. 이진의 영혼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에서 한 선비의 생명이 꺼지는 순간, 멀고 먼 산골 마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부인, 힘을 내세요. 다 왔어요. 아기가 보여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산모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담은 듯 아기는 힘겹게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 무다. 갓난아기의 작은 몸뚱이가 산파의 손에 들려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 울음은 평범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알 수 없는 운명을 짊어진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기가 전생의 거대한 비극을 품고 태어났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 갓난아기의 첫 울음 대신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울하옵니다. 김헌, 네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는가? 이 나라는 썩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귀신이 갓난아기 입에서 저런 소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로세. 갓난아기의 작은 입에서 터져나온 늙은 선비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비범함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설의 영혼은 전생의 비극적인 기억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으나 이 어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복수하리라. 반드시. 그의 내면에는 김헌에게 복수하려는 무의식적이고 강력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의 몸은 그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설이 태어난 초가집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기가 내뱉은 충격적인 말을 쉬쉬하며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저 아이가 힘겹게 태어나면서 낸 괴성일 뿐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갓난아기가 말을 할 수 있겠소. 하지만 그 목소리가 분명히 늙은 사내의 목소리였는걸요? 김헌이라고까지? 쉿! 조용히 하게. 쓸데없는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아이에게 몹시의 기운이 들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은 아기의 비범한 능력을 악귀의 저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윤설의 내면에 깃든 전생의 지혜와 비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그들의 두려움과 오해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꿰뚫고 있었지만 어린 몸은 그에게 침묵만을 허락했습니다. 아가,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의 애달픈 눈빛 속에서도 윤설의 눈빛에는 뭔가를 간파한 듯한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나약한 몸뚱이와 주변의 무지 속에서 더욱 감렬해지는 복수의 욕망을 느꼈습니다. 아죽은 침묵해야 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젠가 터져나올 맹렬한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기 윤설은 어느덧 2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빛 속에는 아이답지 않은 깊이가 서려 있었고 그의 언행은 주변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에 맞서다 쓰러져간 선비 이진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윤설아, 따라해 보거라. 하늘천, 아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집우 집주 넓을 홍 거칠황. 아버지가 한 글자씩 가르칠 때마다 윤설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막힘없이 줄줄 읊어나갔습니다. 천자문의 모든 글자를 막힘없이 읽어내는 2살 배기 윤설의 모습에 아버지는 기함했고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이라기엔 지나치게 비범했습니다. 어허, 이 아이 좀 보게. 벌써 천자문을 다 떼는 것이로구나. 실로 비범한 신동일세. 그러게 말이요. 과연 우리 가문에 이토록 영특한 아이가 태어날 줄이야. 부모는 윤설의 영특함에 마냥 기뻐했지만 윤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과거의 사건들을 마냥 신동의 재롱으로만 여겼습니다. 윤설은 아직 3살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김헌 영의정의 비리나 과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마치 눈으로 본 듯이 낱낱이 읊조리곤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전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부모는 그저 아이가 영특하여 듣기만 한 소리를 외운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언제나 청렴하시다 하였는데 김헌 대감은 뇌물을 받았사옵니다. 그가 거란의 돈을 빼돌려 사재를 채웠사옵니다. 쉿, 윤설아.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느냐? 어린아이가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아이가 영특하여 어른들의 이야기를 주워듣고 외웠을 뿐이겠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서방님. 부모는 윤설의 예사롭지 않은 통찰력을 그저 아이의 천진난만한 호기심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윤설의 말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헌의 추악한 진실을 꿰뚫는 예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윤설의 눈빛에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평화롭던 윤설의 집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원들의 방문에 집안은 일순간 정지된 듯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설은 문 밖의 그림자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려는 듯한 섬뜩한 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이진 선비의 잔당이 숨어 있지 않은가? 문을 열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는 죄 지은 바가 없소이다. 어찌 이리 난폭하게 구시오. 윤설의 아버지는 당황하여 관원들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윤설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이 김헌 영의정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관원들의 눈빛에서 탐욕과 잔혹함을 읽어냈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아비가 과거 이진 선비와 역모를 꾸몄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서방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감히 영미라니요. 터무니없는 누명입니다. 김헌, 그 이름이 또다시. 어린 윤설의 중얼거림은 부모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이가 두려움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윤설은 품에 안기면서도 관원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윤설아,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관원들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죄 없는 백성을 끌고 갈 형구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윤설의 아버지는 온몸으로 가족을 막아서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관원들은 거침없이 집안의 폐물을 빼앗고 서책을 찢어 발겼습니다. 내 놈이 이진 선비의 잔당임을 시인하면 가문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무슨 망발이시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의를 지켜온 양반 가문이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시오. 윤설은 관원들의 대사에서 단순한 재산 강탈을 넘어선 김헌의 진짜 속셈, 즉 가문의 씨를 말리려는 의도를 명확히 간파했습니다.
이는 전생에 자신이 당했던 비극과 일치하는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아니야. 그들은 그저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모두 없애려 해. 김원이 또다시.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공포에 질린 부모는 아이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설의 아버지는 관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두려움 너머로 전생의 악연이 다시 자신과 가족을 옥죄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는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원치 않아도 이 거대한 불의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놈의 아비는 이제 옥에 갇혀 죽을 것이다. 이 아이들도 머지않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야. 윤설아, 어머니를 잘 보살피거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서방님, 서방님. 윤설은 끌려가는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전생의 악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의 삶을 다시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헌 영의정의 사주를 받은 관원들이 윤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윤설의 아버지를 끌어내며 영모의 잔당이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진 선비의 잔당과 연루된 역적놈, 당장 이리 오너라. 니놈의 재산은 물론 가문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서방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대체 무슨 망발이오? 내 사위는 강직한 선비오. 아무런 죄도 없으니 당장 놓아주시오. 이것은 음모다. 김원, 이 더러운 간신배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윤설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어린아이의 눈으로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운 어른들과 달리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누구도 그 깊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그저 상황에 놀라 굳어버린 아이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몸을 옥죄는 밧줄이 전생에 자신을 묶었던 밧줄과 다르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진 선비의 비극이 다시 이 가문에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죄인 주제에 말이 많군. 어서 끌고 가라. 서라. 이 애비는 죄가 없다. 윤설의 아버지가 멀어져가는 모습은 마치 전생에 자신이 처형당하던 그날의 광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순간 문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몸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물론 가족의 안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전생의 악연이 또다시 자신과 가족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와 전생의 기억이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후 집안은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윤설의 어머니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고 최대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김헌 그 간악한 놈이 기어코. 그때 어린 윤설이 최대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서는 평범한 어린아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최대감은 손자의 예사롭지 않은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저 충격받은 아이의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외조부님, 이 모든 일은 전생의 악연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최대감은 손자의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로 치부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은 무언가 엄청난 말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설아, 지금은 그런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너는 그저 너무 놀라서 그러는 것이겠지. 어서 어미 곁으로 가 있거라. 외조부님, 소자는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자의 전생은 이진 선비였고 김헌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 씌워진 누명 또한 그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옵니다. 최대감은 손자의 말에 담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어찌 이진 선비의 이름과 김헌의 이름을 이리도 또렷하게 알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의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설을 그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신동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비범함이 너무나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혹시 네 아비가 끌려가는 모습에 정신이 혼미한 게냐? 그런 허튼 소리는.
외조부님, 이진은 김원의 비자금 장부 위치를 알고 있었고 김원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살인을 지시했던 자들의 명단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자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소자,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고 죽은 선비 이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태어났나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나이다. 윤설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었고 전생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손자가 너무 영특해서 옛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윤설이 내뱉는 과거의 세세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에는 혼란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윤설은 최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한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설은 전생의 이진 선비가 김헌의 간악한 술수에 어떻게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가 숨겨둔 진실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 대감조차 알지 못했던 김헌의 은밀한 악행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설아, 너는 정녕 이진 선비의 환생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자의 전생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 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외조부님, 부디 소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소자가 아니면 이 가문의 누명은 풀 수 없고 김원의 악행은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최 대감의 마음속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망상이 아니야 과거의 진실과 미래의 결의를 보았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두 사람에게 닥쳐올 거대한 위험에 대한 긴장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이 선택은 윤설의 가문은 물론 최 대감 자신의 목숨마저 걸어야 하는 도박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설아, 그래. 네 말이 진실이라면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이 늙은 외조부가 너와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마.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네 곁을 지키고 너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것이니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최 대감의 굳은 맹세에 윤설의 작은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오랜 한과 외로움이 그제야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윤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명운과 이진 선비의 명예,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 김헌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길에 함께 발을 들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윤설의 삶은 김헌의 소나기에 잡힌 아버지를 구해내는 것을 넘어 전생의 복수와 현생의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 대감은 손자의 작은 손을 굳게 잡으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윤설을 그저 어린아이로만 보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 진실을 믿고 함께 싸울 동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손자의 결연한 눈빛에서 지난날의 이진 선비를 보았습니다. 김헌의 악행을 밝혀내리라는 윤설의 맹세는 이제 최 대감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설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김헌이 자신의 비자금 장부를 숨겨둔 곳을 최 대감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김헌이 과거 서찰을 주고받던 정자서안의 비밀 서랍이라고 윤설은 확신했습니다. 설아, 네 말이 진정 김헌 영감의 서안 속 비밀 서랍이라는 것이냐? 그곳은 워낙 은밀한 곳이라 쉽사리 뒤지기도 어렵거늘. 그러하옵니다. 외조부님, 그 서랍은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옆면을 밀어 올리면 숨겨진 공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 김헌의 모든 비리가 적힌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윤설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최 대감은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신부 만득을 불렀습니다. 최 대감은 윤설에게 들은 정보를 만득에게 조심스럽게 일러주며 김헌의 옛 정자를 살펴보고 오라 명했습니다. 만득은 최 대감의 명예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에 미신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윤설을 가리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설 도련님의 말씀이 정녕 믿을 만한 것이옵니까? 아직 어린아이라 혹 꿈을 꾸신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너라. 설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너 또한 잘 알지 않느냐?
그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만득은 불확실한 표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윤설은 만득이 김헌의 비리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어린아이의 허황된 이야기라고 여기며 김헌의 옛 정자를 대충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한의 겉모습만 훑어본 채 윤설이 일러준 비밀 서랍의 존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전생의 기억으로 그 장두가 틀림없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몸과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는 어른들 앞에서 애써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돌아왔사옵니다. 디먼 영감의 정자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설 도련님의 말씀처럼 김의 서랍은커녕 수상한 흔적조차 없었사옵니다. 정년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만득 아저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곳은 윤설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만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대감마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득은 윤설을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아이로 여겼을 뿐 그의 말이 진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결핍, 어린 몸, 세상의 편견과 전생의 지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자 윤설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김헌의 또 다른 비리를 떠올렸습니다. 김헌이 청주 산인 박 씨에게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설은 그 증거가 박 씨의 저택 앞마당 우물 옆 돌멩이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외조부님, 김헌은 청주 박상인에게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았습니다. 그 증거는 박상인 저택의 우물 옆 돌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청렴한 관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설아, 그 말이 진실이라면 김헌의 목을 옥졸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 하지만 어린아이의 말로 누구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게다가 박상인은 김헌의 충복인데 어찌 우리를 도우이? 최대감은 망설였지만 윤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젊은 관리 박 주사에게 이 사실을 은밀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윤설은 박 주사가 자신의 말을 곧 이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의 어른들은 윤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박 주사는 윤설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김헌의 막강한 권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김헌에게 직접 칼날을 들이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애감마님, 설 도련님의 비범함은 익히 들었으나 김헌 영감에게 함부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비리를 캐려다 오히려 저희 막순만 위험해질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악주사는 김헌의 비호를 받던 박상인을 건드릴 수는 없었지만 뭔가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윤설이 언급한 박상인이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여 청주에 사는 또 다른 평범한 포목상인 박서방을 떠올렸습니다. 박서방은 과거 김헌의 사람들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지만 그와 김헌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주사는 김헌에게 뇌물을 바친다는 엉뚱한 죄목으로 박서방을 잡아들여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려 했습니다. 애감마님, 김헌 영감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저희 같은 미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보여야 하기에 청주에 사는 박서방이라는 자를 조사하여 죄를 물을까 합니다. 그 자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칠 후 윤설은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김헌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언급했던 박상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고한 박서방이 옥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윤설이 알려준 진짜 박상인은 여전히 건재했고 죄 없는 다른 이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에 윤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게 화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박서방은 죄가 없습니다. 김헌과 연루된 자는 저 사람이 아니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가. 어서 집에 돌아가거라. 어른들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무고한 박서방의 절규와 옥리들의 고함 속에서 윤설은 자신의 결핍, 어린 몸, 세상의 편견과 전생의 지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엉뚱한 결과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고 불의를 바로잡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고한 박서방이 끌려간 후 윤설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전생의 지혜는 어른들의 편견과 김헌의 막강한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설은 자신의 어린 몸이 가진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 말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이 어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아, 내 탓이 아니다. 김원의 악행이 도를 넘었을 뿐 두디 좌절하지 마라. 길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감은 손자를 위로했지만 윤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설은 마을의 저잣거리를 오가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원의 세력이 날마다 강성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김원의 하수인들이 마을 곳곳을 감시하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 더러운 탐관오리 놈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제 배만 불리는구나. 윤설은 김원이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더욱 교활해지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의 전생의 지혜는 김원의 다음 수를 예측하게 해주었습니다. 김원은 이제 단순한 비리 차원을 넘어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그 증거가 김원의 비밀 서고에 감춰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김원의 수하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곳이었고 어린 윤설의 몸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원의 서고는 관병들이 지키고 있느니라. 설아, 절대 그곳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저 악마 같은 놈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어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악행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설의 작은 눈에는 절망감이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린아이의 몸과 세상의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외면은 그저 좌절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그런 윤설을 보며 애통해했지만 그 또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의 세력은 날마다 커져갔고 윤설과 최대감은 점점 더 고립되는 듯했습니다. 김원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윤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참담한 실애 이후 윤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선비 이진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멈춰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외조부 최대감에게 더욱 신중하게 다가가 김원 영의정의 비리를 파헤칠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외조부님, 지난번 일은 저의 불찰이옵니다. 제가 너무 조급히 나섰고 저들이 어리석음을 제가 간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김헌의 목덜미를 잡아야 하옵니다. 윤설아, 너의 지혜는 정녕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허나 그 지혜를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싶다. 김원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 이번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대감은 여전히 손자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저 신돔의 비범함으로만 여기며 세상의 이치에 맞춰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설의 눈에는 김원의 간계와 세상의 무지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른들의 편견을 꿰뚫을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외조부님, 김헌 영의정은 과거 소금 전매권을 조작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사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설이 이정의 집에 숨겨진 장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 장부는 다른 비리와는 달리 규모가 작아 오히려 김헌이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곳에 있습니다. 관아의 비리가 아닌 담욕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통할 것이옵니다. 윤설은 김원의 과거 뇌물수수 기록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작아 김원조차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사건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전생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전략적인 통찰력으로 빛났습니다. 최대감은 손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다시 한번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손자의 말을 단순한 우연이나 천재적인 직감으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관원들을 움직였습니다. 소금 전매권 비리라니. 그 옛날 일까지 어찌 이리 상세히 아느냐. 허나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헌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게다. 좋다.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마. 윤설의 지목은 정확했습니다. 설이 이정의 집에서 김헌 영의정의 소금 전매권 비리 장부가 발견되었고 이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헌 영의정은 비록 작은 비리였으나 청렴한 척 해온 그의 위선이 드러나 잠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의정 김헌은 소금 전매권 비리를 통해 국고를 유용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어린아이의 지혜로 이토록 큰 비리가 밝혀졌으니 하늘이 내린 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의정은 마땅히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소인 백성을 위한 일에 뜻을 두다 보니 사소한 실책이 있었나 보모다.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이오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김헌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태연히 사죄했습니다. 그의 노련한 연기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최 대감조차도 잠시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손자의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했다며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윤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김헌의 잠시 위축된 모습이 오히려 더 거대한 그림을 위한 얕은 함정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윤설아, 내 지혜 덕분에 김헌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는구나. 너의 말이 비로소 세상에 통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외조부님, 김헌 영의정의 눈빛에는 아직도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소금 전매권 비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뿐 그는 더 큰 계략을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옵니다. 윤설의 눈에는 최대감의 고결한 충정이 보였지만 동시에 전생의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떠올랐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김헌의 기세에 눌려 진실을 외면하거나 이 모든 사안을 그저 정쟁의 소용돌이로만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린 윤설의 깊은 통찰과 두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불안한 푸념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윤설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헌 영의정은 소금 전매권 비리로 잠시 위기를 겪는 척했지만 그것은 윤설과 최 대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후 김헌의 사주를 받은 관군들이 윤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최 대감의 집안은 모두 들으라. 너희는 대역죄인 김헌 영의정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으니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추범 최 대감은 즉시 압송하라. 역모라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이럴 수는 없습니다. 관원들은 무자비하게 가재도구를 뒤엎고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최대감은 어린 손자를 애써 외면하며 관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윤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려는 듯했습니다. 내 손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모든 죄는 나에게 있으니 어서 나를 끌고 가라. 아이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 닥치시오. 영모의 잔당들은 씨를 말려야 할진저 이 아이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윤설은 이 모든 상황을 충격과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김헌의 강계는 그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악몽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헌, 네 이놈! 결국 이런 식으로 나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구나. 외조부님! 김헌의 역공은 잔인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윤설의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기를 찾아 떠났으며 외조부 최 대감은 영모의 주범으로 투옥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린 윤설은 홀로 텅 빈 집터에 남아 절망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그날과 똑같구나. 무고한 자들이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나마저 홀로 남겨지는 것인가? 윤설의 전생, 선비 이진 또한 김헌의 계략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이 현재의 비극과 겹쳐지며 윤설의 작은 가슴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울분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늙은 선비의 그것처럼 깊은 비통함과 체념으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김헌은 나의 지혜를 이용해 더 깊은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였어. 이 작은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는구나. 최 대감의 목숨이 위태롭고 가문이 멸족의 위기에 처했으며 윤설 자신마저 영모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악연이 다시 자신을 옥죄는 듯한 지독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의 내면에 펼쳐진 거대한 절망과 과거의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홀로 남겨진 가엾은 아이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외조부 최대감은 혹독한 옥고를 견디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윤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이제 홀로 김원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였습니다. 전생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외조부님, 저를 믿어주셨는데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다시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인가요? 윤설의 눈앞에는 전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던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칼날의 차가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김원의 냉혹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현재의 상황과 오버랩되며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난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야. 전생의 지혜가 무슨 소용인가?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결국 또다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어린 몸으로 거대한 불에에 맞설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전생의 고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바닥을 쳤습니다.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다고 자책하며 윤설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는 그를 위로할 아무도 없었고 그의 절망은 한낱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만 남겨진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전생의 선비 이진이 겪었던 좌절과 절규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외조부 최대감은 혹독한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은 폐허가 된 집터에 홀로 남겨진 어린 윤설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외조부의 죽음은 윤설에게 세상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린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의지할 곳 없는 어린 몸으로 이 잔혹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외조부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불타버린 집을 뒤로 하고 무작정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절망이 짓눌러져 있었습니다. 전생의 지혜는 여전했지만 그 지혜를 펼칠 힘없는 어린 몸은 그에게는 거대한 결핍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 담긴 고통과 통찰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길을 잃은 어린아이로만 보았고 그의 비범한 능력은 그림자 속에 묻혀버린 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명확한 진실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그저 어린아이의 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서며 마치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은 듯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맨 지 며칠 밤낮, 어린 윤설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그의 작은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열매를 찾고 몸을 숨길 곳을 모색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그에게 생존의 지혜를 속삭이는 듯했지만 어린아이의 육신은 그 모든 지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숲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윤설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그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섬뜩한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던 전생의 그 순간,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던 참혹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현생의 고통과 전생의 죽음이 뒤섞여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또 다시 반복될 수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김원의 칼날이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듯한 생생한 고통이 어린 윤설의 몸을 덮쳤습니다. 숲의 위협과 전생의 악몽이 뒤섞여 그를 덮쳐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윤설의 눈앞에는 피로 물든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늙은 선비 이진이 김헌의 칼날 아래 무릎 꿇고 쓰러지던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윤설은 격렬히 몸부림쳤습니다. 현실의 추위와 허기 그리고 전생의 참혹한 죽음이 뒤섞여 그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이 나라는 썩었다.
이진 선비의 마지막 외침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라! 김원! 멈춰라! 전생의 자신은 결국 김헌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어린 몸으로 그 잔혹한 운명 앞에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진 선비의 지혜는 어린 윤설의 몸에 갇혀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 그의 능력은 오직 내면에만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각에 시달리는 가련한 아이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윤설의 정신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조부는 죽고 부모님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 없으며 가문은 영모죄의 누명을 쓰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생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무력감이 다시금 그의 작은 심장을 옥죄해왔습니다. 전생의 비극이 현생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외조부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김헌의 잔혹한 계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헌이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벌인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어린 윤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진실을 외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으로 치부될 뿐이었고 그의 깊은 통찰력은 세상의 편견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그저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윤설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희미한 불꽃처럼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흐릿한 시야 속에 자애로운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외조부 최대감의 환영이었습니다. 외조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윤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외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설아, 나의 손주야. 부디 잊지 마라. 외조부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땅에 쓰러진 윤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꿈결처럼,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게. 세상에 진정한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잊지 마라. 외조부의 의원은 윤설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당장 그에게는 그 지혜를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력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세상의 불의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조부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설은 차가운 땅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모든 빛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작은 몸을 잠식했습니다. 전생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현생의 참혹한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또다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나약한 아이였던가? 전생에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리도 치열하게 살았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전생의 지혜와 현생의 무력함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김헌의 잔혹한 계략을 모두 꿰뚫고 있었음에도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외조부의 죽음, 가족의 뿔뿔이 흩어짐, 그리고 자신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전생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아이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난 어린아이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의 절규는 숲의 고요함 속에 묻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그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처절한 바닥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 윤설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숨을 쉬듯 힘겹게 몸을 옹크렸습니다. 모든 의지가 꺾인 듯 어린 몸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감 할아버지, 저를 두고 어찌 이리... 그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최대감의 마지막 유언이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잊지 마라. 나약함에 젖어 있던 윤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윤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순진함 뒤에 숨겨진 깊고 단단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의 전생은 복수에만 매달리다 쓰러졌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불의를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윤설은 절망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섰음을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 타올랐습니다. 주변의 작은 풀잎과 바람 소리가 그의 결심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개감 할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지혜는 이진 선비의 것이 아니라 윤설인 저의 마음에 있음을. 이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어린 윤설은 차가운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 강한 정신력이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다짐, 그것이 윤설을 다시 걷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윤설은 무너진 집터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자신의 옛집은 김헌 일당의 약탈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잡동사니와 부서진 가구들 사이를 헤치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엔 그저 고향을 잃은 아이의 슬픔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는 비범한 통찰력이 번뜩였습니다. 전생의 이진 선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장난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곳의 말입니다. 어린 윤설의 손길이 익숙한 듯 흙먼지 쌓인 잔해 속을 뒤졌습니다. 여기, 분명 여기에. 이윽고 그의 손에 낡고 색바랜 나무 장난감 말이 잡혔습니다. 다른 아이라면 한 번 가지고 놀다 버렸을 법한 볼품없는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의 눈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에게 남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이자 거대한 불의를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윤설은 나무 장난감 말에 갈라진 틈새를 작은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부분을 찾아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김헌 영의정의 모든 비리와 영모 계획이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발견한 윤설의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는 듯 빛났습니다. 이것이었군요.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어린 윤설의 손에 든 낡은 장난감은 그저 버려진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보았더라면 그저 쓸쓸하게 옛 물건을 뒤적이는 불쌍한 아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설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을 뒤흔들 진실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헌 영의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정의 대소사는 물론 왕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궁궐의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습니다. 영모의 징후를 알아챈 윤설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 문 앞, 굳건한 표정의 경비병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른이라면 꼼짝없이 맡을 상황이었지만 윤설은 달랐습니다. 그의 비범한 지혜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외모를 역이용하는 대담한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작은 나무 장난감 말을 들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경비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라, 꼬마야. 궁궐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아니다. 어서 물러거라. 할아버지, 제 말이 도망갔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쯧쯧, 불쌍한 직어. 네 말은 여기 없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경비병들은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멀리 감시하며 김헌 영의정의 지시에 따라 수상한 어른들의 동향만을 살폈습니다. 윤설의 노련한 모습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윤설의 말을 그저 아이의 철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그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그 틈을 타 작은 몸을 잽싸게 놀려 궁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윤설의 용기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는 김헌의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궁궐 깊숙이 들어서는 윤설의 작은 그림자가 거대한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정의 대전은 김헌 영의정의 음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왕에게 마저 영모의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대신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숨죽였고 왕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헌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칼날을 겨누는 듯했습니다. 전하,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영모를 꾀한 자는 바로 전하이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시지요. 김헌, 이 무슨 망발인가? 내가 어찌 백성을 저버린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대전 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김헌의 다음 말을 기다리던 순간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습니다. 윤설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나무 장난감말을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김헌을 똑바로 음시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어찌 이 엄숙한 자리에 저런 애송이가 어찌 여기까지? 경비병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끌어내라. 영의정 김헌, 그대에게 영모의 칼날이 겨눠질 줄은 몰랐는가? 이 장난감 속에 네 모든 죄가 담겨 있도다.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윤설의 용기를 지켜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지혜와 용기가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헌은 윤설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듣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저런 어설픈 장난감으로 감히 누구를 단죄하려 하는가? 어서 이 애송이를 끌어내라! 김헌 영의정은 윤설을 끌어내라는 명을 내렸지만 대신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설의 눈빛에서 풍겨나오는 단호함은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윤설은 낡은 나무 장난감 말에 숨겨진 부분을 열어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 안에는 김헌 영의정이 수년간 저지른 뇌물수수, 무고한 백성들을 착살한 죄, 그리고 전하를 패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 영모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진 선비의 마지막 유물에 담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왕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물들었고 대신들 또한 술렁났습니다. 장부에는 김헌의 kil체로 기록된 상세한 죄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진 선비의 선견지명과 윤설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김헌, 내 이놈, 네가 정녕 이 나라를 뒤엎으려 했단 말인가? 연못죄로 네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아니일세,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저 어린아이의 말에 속지 마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김헌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정에는 윤설의 승리에 대한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모든 이들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헌 영의정은 결국 모든 죄상이 드러나 단죄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조정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왕은 윤설의 공을 치하하며 이진 선비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기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윤설의 가족 또한 무죄가 입증되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대감 할아버지도 모두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설은 멀리 조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전생에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과 최대감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숲속에서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이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옥죄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에 매달리는 것을 넘어 현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설의 용기와 지혜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린 몸의 한계를 넘어선 정신적 강인함, 그것이 바로 윤설이 이뤄낸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함이 없도록 저의 지혜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듯 보였습니다. 윤설은 이제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린 윤설은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생의 지혜와 현생의 순수한 마음을 결합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지혜로운 선비라 칭송했습니다. 백성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나라의 근본입니다. 언제든 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정책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지혜는 항상 시대의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의 비극을 막아낸 영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계시기에 우리 백성이 이리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요.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윤설은 옛날 그 낡은 나무 장난감 말을 그의 서재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김원의 죄상을 밝힌 증거가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깨달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생의 비극은 이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후세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그의 정의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 속에 숨겨진 진실이 거대한 부리를 무너뜨렸듯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시작이라도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깊고 보요한 지혜의 빛을 품은 윤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